여러분, 전 세계가 반도체가 부족해서 공장을 가동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에요. 자동차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자, 가전업체까지 지금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GM만 하더라도 미시간주에 공장 가동 중단했죠. 이건 자동차입니다. 테슬라도 공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아이폰 생산량을 10% 감축했고요. 월풀은 중국 법인에서 25% 물량 차질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 아산공장 가동 중단했습니다. 네, 우리 프리덤 세계 시민님 목소리 좀 축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공장들이 셧다운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셧다운이 줄줄이 연쇄적으로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쉽게 말하면 수요 예측을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요. 이게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언택트 이코노미가 엄청 뜨니까 오히려 언택트 이코노미 쪽으로 많은 공장을 전환시켜 버렸어요. 언택트 이코노미 쪽으로. 그렇게 전환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면요. 이게 텍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대면 경제 쪽에 반도체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이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데 대한 반도체는 그나마 많이 생산되는 반면에 차량 반도체는요, 생산이 엄청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차량 반도체를 만들던 회사들도 IT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변경까지 시켰습니다. 사실 전력 반도체는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용이고요, 차량에 들어가면 차량용인 거예요. 이게 라인을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이거 쉽게 이게 스마트폰용이냐 차량용이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이코노미, 비대면 바람이 부니까 모바일이나 PC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쪽에 수요에 신경을 쓰면서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버티다 아이고 이제 버틸 수가 없다, 밖으로 나가자 하면서 차량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차량 수요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차량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사면 오히려 감염될까 봐 못 탔는데 대중교통을 안 타고 차량을 타고 다니면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그만큼 떨어지니 차량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야,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반도체, 차량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은요, 모두가 즐거운 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요가 꽉 차서 그야말로 비명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됐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요 예측에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 비중은요. 수요 비중은 스마트폰이 26%, 예, 데이터 센터가 24%, 자동차가 10%, PC가 18%, 가전 10%, 산업용 12% 정도 차지했거든요. 예. 네, 우리 또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건강 챙기면서 우리나라 좋아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수요는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2019년에 이렇게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2020년을 거치면서 언택트 쪽이 수요가 확 늘은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혹은, 예, PC의 어떤 수요가 확 늘기 시작하고요. 게다가 가전까지 늘기 시작했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까지 늘기 시작하니까 이게 수요 예측에 완전히 실패하는,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게 반도체 패권 전쟁입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웨이 아니에요? 하웨이. 하웨이에 대해서, 예, 미국이 견제를 하니까 하웨이는요, 대만으로 전세기를 띄워서 반도체를 사가는, 쉽게 말하면 사재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재기가. 예. 제재를 하면 반도체를 살 수가 없으니까 전략물자라고 하웨이에 팔지 못하게 하니까 대만 TSMC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대한민국에서도 반도체 달라고 난리고 TSMC에서도 반도체 달라고 난리고 그 반도체를 사다가 사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만 사재했느냐? 아니에요. 거기만 사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재기를 했어요. 예. 네, 보라트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현명한 국민들 되세요 하면서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요, 사재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가수요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가수요가 발생하니까 전 세계 시장은, 예, 이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미중 충돌 때문에 패닉 바잉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입니다. 이게 자연재해라고 해야 될지 기후재앙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긴 하지만 뭐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연재해와 기후재앙입니다. 참 뜻하지 않게 지난 2월에는요. 북극발 한파가 미국 텍사스를 덮쳤습니다. 그러면서 NXP라는 반도체 생산업체, 인피니온이라는 생산업체, 삼성전자 공장까지도 일시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와서야 이제 반도체 공장이 지금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동안 생산 못한 거 생각하면 그만큼 공급이 불량했다는 거잖아요. 예,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공급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 공급이 적으면 수요는, 예, 많고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겠죠. 예,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여기다가 일본의 르네사스라고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또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일부 시설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작년 3월이에요. 아니, 올 3월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대만에는요, 가뭄이 와서 물이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TSMC는 물이 부족해서, 예,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기후재앙이 결국은요, 또 한 번의 충격을 줬다는 이야기죠. 결국 반도체의 품귀는요, 수요 예측의 실패라든가 미중 충돌로 인한 패닉 바잉에 대한 문제, 사재기 문제, 여기에 자연재해, 기후재앙까지 겹쳐서 반도체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란 와중에 우리 정부는 지금 무슨 대책을 취했을까요? 저는 그게 웃겨요. 아니, 미국은요, 조지아주도 그렇고 지금 텍사스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세금의 감면을 해줬습니다. 세금의 감면을. 대한민국 해줬습니까? 대한민국 단 한 번도 투자한다고 해서 해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적폐 세력이라고 세금만 더 두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도 대통령 차원도 아니고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죠. 성윤모 장관이 반도체 업체 사장들하고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정부가 이래요. 기업이 얼마나 미운 건가요? 도대체 기업이 뭘 잘못했죠? 기업은요, 좋은 제품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다가 발이 부러뜨라 뛰어다닌 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최악의 상황을 점점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니 그것만 하더라도 참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상황은요, 저는 진지하게 정부가 나서서, 이게 정부 아니에요. 정책적인 배려도 있고요. 자금적인 지원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전 세계 반도체, D램 반도체는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너는 총수는 지금 감옥살이 지키고 앉았고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까? 이념에 매몰돼서 이게 합리적 성장이나 성장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국민이나 국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참 안타깝습니다.